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20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먼저 부피의 단위를 알아봅시다. 부피를 구할 때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 넓이를 구할 때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1제곱cm로 하고 단위를 사용했어. 네, 그래서 넓이를 구할 때는 이 단위 넓이가 가로가 1cm, 세로가 1cm인 이렇게 생긴 1제곱cm 요 단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부피는 어떤 단위를 사용할까요? 네, 아래를 알아봅시다. 부피를 나타낼 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쓰고 1세제곱cm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쌓기나무를 한번 볼게요. 부피의 단위는 가로, 세로, 높이까지 모두 1cm인 이 쌓기나무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cm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1 그리고 cm가 3개니까 세제곱cm가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같이 따라 써볼까요? 1 세제곱cm. 이제 앞으로 부피의 단위는 세제곱cm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럼 다음 물건 중에서 부피가 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세요. 자,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1cm인 요 쌓기나무 모양을 떠올리면서 어떤 게 가장 비슷할지 생각해 봅시다. 자, 수학책 1세제곱cm랑 비슷한가요? 수학책은 가로, 세로 길이가 너무 길죠? 그 다음에 필통도 여기에 연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책가방도 아니고 리모컨도 아니고 각설탕 네, 되겠네요. 자, 그럼 1세제곱cm와 가장 비슷한 물건은 각설탕이 있었습니다. 그럼 121쪽으로 넘겨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쌓기나무의 수로 부피를 구해봤었죠? 오늘 이 세제곱cm 단위 부피를 사용해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부피를 구해봅시다. 자, 한 개가 들어가면 1세제곱cm, 두 개가 들어가면 2세제곱cm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가로가 1, 세로가 2, 높이가 2네요. 그러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세제곱cm다. 자, 그 다음은 가로가 2, 세로가 2, 높이가 2이고 개수를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8세제곱cm. 자, 다음은 가로가 4, 세로가 2, 높이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밑면의 넓이만 한번 구해볼까요? 밑면에는 한 층에 4, 2, 8. 근데 두 층이니까 8이 16. 그래서 16세제곱cm다. 다음은 한 층짜리네요. 가로가 4, 세로가 4, 높이가 1이니까 4, 4, 16세제곱cm. 다음은 가로가 4, 세로가 4, 높이가 2. 그럼 한 층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4, 4, 16인데 두 층이니까 16 곱하기 2는 32세제곱cm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쌓기나무의 수를 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보세요.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는 한 층씩 차례로 세었어.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 자, 여기 이거 하나씩 세려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가 간편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별표. 오늘의 배울 내용은요. 쌓기나무의 수를 셀 때는요. 가로의 개수 곱하기 세로의 개수 곱하기 높이의 개수를 모두 곱하면 쌓기나무 수가 됩니다.
그래서 가로의 개수 곱하기 세로의 개수 곱하기 높이의 개수를 모두 곱하면 쌓기나무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볼게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는구나. 한번 위에서 볼게요. 자, 가로가 2배가 되는 쌓기나무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첫 번째 거 가로가 1, 2로 어떻게 됐나요? 가로가 2배가 됐네요. 그 다음에 세로는 그대로, 높이는 그대로. 자, 가로가 2배가 되니까 부피가 어떻게 됐나요? 부피도 2배가 됐네요. 아,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또 가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로 뭐만 변했냐면 가로가 2에서 가로가 4로 또다시 2배가 됐습니다. 세로는 그대로, 높이도 그대로이네요. 그러면 가로가 2배가 되니까 부피는 어떻게 됐나요? 네, 마찬가지로 역시 부피가 2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 내려와 볼게요. 자, 가로는 4 그대로고요. 세로가 이번에는 2에서 4로 세로가 2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높이도 그대로고요. 부피가 16에서 32로 부피도 2배가 됐네요. 아, 그러면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되고 세로가 2배가 되면 부피도 2배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16 세제곱센티미터에서 32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한번 변화를 볼게요. 자, 가로는 그대로, 세로도 그대로. 이번에는 뭐만 변했나요? 네, 높이가 2배가 됐습니다. 높이가 2배가 되면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부피도 2배가 됐네요. 아, 이제 알겠네요. 가로가 2배가 되거나 세로가 2배가 되거나 높이가 2배가 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한다? 2배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가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고 세로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되고 높이가 2배가 되면 부피가 2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여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될까? 가로도 2배가 되고 세로도 2배가 되면 부피는 어떻게 변할까요? 여기에 있는 그림이 잘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쌓기나무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쌓기나무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로, 세로, 높이를 2배씩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가로만 2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를 2배로 하면 가로가 2가 되면서 부피가 몇 배가 됩니까? 네, 부피가 2배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세로도 2배를 해볼게요.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를 하면 짠! 가로가 1에서 2로 늘어나고 세로도 1에서 2로 늘어나서 부피는 몇 배가 됐습니까? 4배가 됐네요. 자, 이번에는 높이까지 2배를 해보도록 합시다. 높이도 2배를 하면 자, 요렇게 되겠네요.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 높이까지 2배. 그러면 부피는 총 몇 배가 늘어났나요? 1개에서 8개로 8배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책에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로가 2배가 되고 세로까지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됐나요? 2배, 2배를 곱해서 4배가 됐고, 자, 가로도 2배, 세로도 2배, 높이까지 2배가 되면 부피는 몇 배가 됐나요? 8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배가 되는 것을 모두 곱한 만큼이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네,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가로가 6, 세로가 4, 높이가 5cm인 직육면체인데요. 자, 쌓기나무를 채워서 부피를 구할 수 있겠죠? 이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는 1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러면 쌓기나무가 모두 몇 개가 필요한지 가로의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가로는 6개, 세로는 4개, 높이는 5개네요. 자, 그러면 우리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4, 5를 먼저 곱해요. 4, 5, 20. 20 곱하기 6은 120. 그래서 총 몇 개다? 120개다. 자, 근데 한 개가 단위가 얼마였어요? 1세제곱센티미터였죠? 그러면 이 부피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나요? 120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우리 어떻게 구했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는 부피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래에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써봅시다. 자, 세 가지 다른 직육면체가 나와 있는데 모든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빈칸을 채워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지금 밑면의 넓이가 갑자기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을까요? 네, 바로 밑면의 넓이가 무엇인가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 세로를 각각 알지는 못하지만 밑면의 넓이만 알 때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방법과 이 두 번째 방법을 모두 잘 알아두세요. 123쪽으로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자,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죠. 자, 그걸 이용해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래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높이만 나와 있네요. 높이가 5cm인 것은 아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를 모르는데? 네, 우리 정육면체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네, 같습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아도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높이가 5cm라는 것은 가로도 5cm, 세로도 5cm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육면체이니까.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서 5, 5, 25, 25 곱하기 5는 25 곱하기 5, 5, 5, 25, 2, 5, 20, 125가 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125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아래에 정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을 한 모서리의 길이로 정리해 봅시다.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아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즉 3번을 곱해줍니다. 곱하기 3이 아니라 그 길이를 3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고요. 마지막 5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봅시다. 자, 아까 직육면체의 부피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구해볼게요. 첫 번째는 정육면체이기도 하네요.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나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즉 15 곱하기 15 곱하기 15를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5 곱하기 15는 얼마일까요? 자,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15 곱하기 15는
5, 25, 2, 5, 2, 7, 5일은 5, 1. 자, 225인데 225에서 15를 한 번 더 곱해줘요. 225 곱하기 15, 5, 5, 25, 2, 5, 2, 12, 2, 5, 10, 11. 5일은 5, 2, 2. 더하면 5, 7, 3, 3. 그래서 3375. 자, 단위는 얼마인가요? 센티미터가 3개, 세제곱 센티미터이다. 자, 그 다음 여기도 한번 구해볼게요. 이거 위에도 한번 써볼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네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곱하기는 순서가 상관없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두 개를 먼저 곱해볼게요. 20 곱하기 6은 120. 그럼 120 곱하기 27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0 곱하기 27은 자, 0, 7이 14. 다음은 8. 그 다음은 0, 4, 2. 그래서 0, 4, 2, 1 올라가면 3240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것 가로 15 곱하기 세로 40 곱하기 높이 50.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거를 먼저 곱해볼게요. 4, 5, 20에 0, 0. 그리고 여기 이렇게 곱하면 30에다가 0이 3개니까 그래서 부피는 3만이 되겠네요. 3만 세제곱 센티미터. 자, 여기까지 부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부피 구할 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수학 익힘책 80, 83쪽을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